지금 그 형사소송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예,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금지 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들으신 바 그대로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잘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정성호 장관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물론 정성호 장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 즉 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금지돼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야당의 비난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게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굉장히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기대했다, 괜히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 들으신 것처럼 회피형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다. 제정신이냐?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다. 이런 강한 어조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의 최종 단계 도장을 찍은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잘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 글쎄요, 이 발언을 두고 책임을 미루려는 회피성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 또는 다 알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던진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그 황당한 발언을 넘어서서 사실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일단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분이고 네. 어느 정도 사법 체계나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헌법을 비롯한 법 체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읽어봤다라고 할 수는 있죠. 대통령 네. 못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 마지막 수사권인 보안 수사와 관련된 전국적 논의, 이게 관심 사항이 뭐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근 20일 이상을 전 국민이 이제 다 이해할 정도의 각 찬반 논리를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모른다는 말도 진정성 있는 것이 실제 검사가 수사가 정말 금지됐냐.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졌을 뿐이지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을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물론 일반 행정, 급부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의 급부행정 있잖아요. 국민한테 뭘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해요. 네. 근데 규제행정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수사라는 것은 규제행정의 극단입니다. 네.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도 검사 신청에 따른 법관의 영장 없이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분이 그런 말 썼던데 의사들은 그러면 금지 규정 없으면 누구나 다 수술할 수 있는 거냐. 그 변호사나 어느 분도 금지 규정 없으니까 다 수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극단적인 비유까지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 말 뜻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민생수사 관련된 보안수사 이 문제는 나한테 관심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은 7대 범죄만 하거든요. 이건 네. 사실 권력층의 범죄인데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해야 되고 그런 그 수사기관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경찰에 네. 수사하고 있는 부분 네. 이 부분을 이첩하에 달라는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중대범죄 수사청에만 관심 있지 국민과 관련된 보안 수사 문제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이 발언 전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읍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텐데 검사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됐다는 거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진짜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안 읽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반, 의도 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통령이 저걸 다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최종본에 대해서 네. 저는 중간에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대통령실에. 그렇죠.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들은 파악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최종본에 대해서 본인이 일독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네네네. 그런 부분으로 잘 안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인이 행정부는 이걸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1번 얘기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자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 통과된 이후에도 국민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국민적 우려들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건 뭐냐면 수사 능력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는 우려 아니겠어요? 네. 전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수사라고 하는 지금 이제 합동수사본부라는 형태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후를 위한 하나의 예방적인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검사는 수사를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는 거냐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한 2달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돼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온 국민들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검사가 수사가 금지가 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좀 뜬금없이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탈한 심정마저 드는 거죠.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의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논란도 일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행사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이렇게 걱정한 것은 오로지 국민들만의 몫이었나.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애가 닳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읽어보지 않았다. 정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고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까지 해놓으셔놓고서 이걸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대통령직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마땅한 그런 의무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규정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몰두를 했다면은 어떻게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는 한마디 더 덧붙여서요. 아니 대통령이 이걸 정말 안 읽었을까? 내지는 대통령실의 표현대로 작구 등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을까? 내지는 여권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추후에 있게 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서 책임을 미리 물어놓는 것이다라는 네. 이런 네. 3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그걸 해석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이 같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개정안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검사가 진짜 수사 못하도록 금지돼 있는 거냐라고 되물었던 이 대통령의 발언. 자,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에서는 결국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예.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사실 핵심은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대비하라.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실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을 정리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나가고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예.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몰랐겠냐.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세세한 하나하나를 다 챙겨서 읽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게 이제 청와대 해명이고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대통령이 일부러 모른 척을 한 거다. 그러니까 모른 척을 하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주문한 거다. 이거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완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뭘 깔아둬야 된다고 하나요? 이런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냈지만 결국 대통령이 이제 전부 다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시려는 듯한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의 의중을 그동안 계속 확인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예외 없이 다 없앨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의 우려를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도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보완책을 요구하는 말씀들을 또 하셨어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시도 이 법안의 통과를 이제 앞두고 있을 그때에도 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보완책을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의중은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요. 정부의 의중은 결국 이게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됐고 뭐 여러 이제 지지층들이 원했던 대로 이 부분이 정해지긴 했으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대로 그냥 공포가 돼버리면 부작용이 생길 건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정부와 여당이 오롯이 다 져야 하는데 저렇게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면 밀어붙인 여당만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려도 했고 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완전히 금지된 거냐라고 물어본 의지라면, 그러니까 취지라면. 핵심적인 요지가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는 게 하나의 원칙인 거고, 두 번째는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형사 사법 체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에게 보안 수사와 관련된 그것이 유지이건 요구이건 그 권한을 주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에서 같은 경우는 요구권으로 정리를 하면서 보안 수사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들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여론조사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들을 반영해서 국무회의에서 경찰권이 강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야. 그 대안을 빨리 만들어. 또 하나는 보안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잖아. 그러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후속 조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두 축의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이 난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검사 수사가 금지된 게 맞냐라고 물어봤던 이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 부작용을 우려해왔어요, 대통령은.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여러 차례 잘하고 잘 버티시라고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잘 버티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테니 좀 버텨봐라.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연장선상인데 대통령의 관심사항은 이 민생범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 문제,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존부 문제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정성호 장관이 있어야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가지만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이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들려서 중대범죄수사청은 7개의 중대범죄만 수사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이 장관들은 일반 국민이 많은 영향을 받는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냥 넘어가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얽히고 설킨 이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만약 그런 함이라면 네. 그럼 이거 뭔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 공소청의 관계를 이 삼면 관계를 사실은 더 잘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한 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합동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동 협력 수사.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합동수사부가 뭐 해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그걸로 없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뭐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검경 합동수사 본부라기보다는 아마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안에서는 검사는 수사는 직접 안 하면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장 심사와 청구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걸로 수사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합동수사본부가 유지가 되나요? 지금 합동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추상적으로. 어쨌든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검찰이 사필 규정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 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내가 잘 안 읽어봐서 라는 발언을 한 대목이 논란인 겁니다. 사필 규정이라더니 안 읽어봤다. 검찰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독재, 사필 규정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죠. 그런데 어제 업무 보고에선 개정된 형사소송법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면 논란은 대통령이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라는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인데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부적절한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 안 했잖아요. 급기야 검찰의 사필 규정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통과시켰는데 어제 업무 보고에서는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말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논란이 있었던 지난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탑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그것을 안 읽어봤다? 너무나 정직한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네. 지금 뭐 형사소송법이 600페이지짜리 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헌법 총서처럼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몇십 페이지 그런 분량인데 그것을 안 읽어봤다. 게다가 이제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 이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황당하다. 그 조항 자체가 빠졌어요, 통째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는. 그런데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대통령의 의도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했다면 대한민국 큰일이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그냥 읽어봤는데도 그냥 모른 채 했다라고 한다면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일각에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정말로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무심코 뱉었다고 한다면은 저건 무능한 거고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무서운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다. 문제죠.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건 만천하에 다 알고 지금 수개월 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전 도무지 왜 무슨 의도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킨 거냐라는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안 읽었다는 건 아니다. 청와대. 주요 내용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아시지만 세세한 자구까지 챙겨 읽지 못했다는 의미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권에선 아니다. 대통령이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일부러 말하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모르는 척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이 좀 다릅니다. 그럼 뭡니까? 안 읽고 통과시킨 겁니까? 1번. 2번. 읽어봤지만 세세한 자국까지는 안 읽어봤다는 뜻입니까? 3번. 다 읽어봤으면서 여권의 법안에 동의 안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르는 척하신 겁니까? 1, 2, 3번 중에서 어떤 겁니까? 김유정 의원님. 아니 저는 형사법 개정안을 이제 국민이 통과 전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2번이다. 예. 그런데 일단 수사기소 분리,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이 부분에 대한 큰 맥락은 당연히 대통령이 뭐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 질문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 검경 합수본과 관련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사법 개정안을 전체를 다 뭐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이 국무회의 통과되고 나서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가 될 때부터 지난주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9개의 검경 합수본에 대해서는 마약이나 금융수사 관련해서 9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 사실 근데 여당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시키기 전부터 전문가들이 계속했던 얘기인데 그 국무회의 다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와서 합수본은 어떻게 돼요? 검사가 수사 못해요. 여쭤보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진작에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지금 뭔가 뚜렷하게 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랄지 이게 딱 답변도 시원하게 나온 바가 없고 이제부터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수본과 관련된 질문에서 그럼 검경 합수본에서는 전혀 지금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고 형사법 개정안 뭐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질문했냐 이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률가인데. 예, 그래서 이 합수본과 관련된 질문에서 나온 그런 맥락이었다라는 말씀을 그럼 드리는데. 여권에서 해석한 저 3번도 아닌 거네요. 정답은. 그렇죠. 짐짓 모르는 것처럼 말하면서 비판한 거다. 이건 아닌 거네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합수본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서 네. 합수본조차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선관위 특검이 곧 발족을 해요. 그러면은 선관위 특검에는 검사가 파견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0월 전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지금 이 법 시행하면 3개월 이내에는 뭔가 경과 규정을 둬서 특검을 출범해서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합수본과 관련해서는 그게 되느냐 네. 안 되느냐 그런 방안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그렇군요. 생각하고요. 굉장히 대통령으로선 적절한 그러니까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질문을 던진 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은 뭐냐라는 네. 질문이지. 내용 하나도 모르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청와대에서의 해명이나 뭐 당에서의 해명이나 이건 뭐 각자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네. 이거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다?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 여당에서 추진했던 이 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회피할 수가 없죠.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3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관섭 변호사님.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이 완곡한 반대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 강경파를 향해서 자 이렇게 하면 당장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근거가 없어지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얘기해봐. 대책 없지 않느냐라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김정은 의원님은 한 2번 청와대 해명이 맞을 거다라는 말씀. 안용환 의원님은 1, 2, 3번 모두 다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고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 2, 3번 중 어떤 걸까요?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알면서도 뭐 구체적으로 안 읽어봤다랄지 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나는 형사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 왜 읽어봤는데 부작용을 우려해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안 읽어봤을 것이다. 그렇지만 형사법 개정안 우리 국민들이 읽어봤습니까?
뭐 앵커 자세히 읽어봤어요? 대부분 자세히 안 읽어보죠. 저도 어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김광삼은 읽어봤다. 네. 그런데 형사법 개정안을 안 읽어봐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읽어보고 국민이 통과해주고 공포를 시켰다? 이거 얼마나 경악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수사권 잘 안 형사법 개정은 잘 안 읽어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잖아요. 선관위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증권금융과 관련된 또 합동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호주 행안부 장관이 이제 법을 좀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검사 같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 있다 얘기해요. 이름이 뭐죠? 합수본, 합동수사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건데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고 왜 거기에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개정수사법에 파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0월 2일 되면 다 유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수사했던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10월 2일 이후에 검사가 개입한 그런 수사는 이건 다 유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형사법 개정을 안 읽어봤어요. 저는 뭐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 그러면 개정된 걸 안 읽어봤는데 그래도 검사가 수사권 폐지된다는 건 수사할 수 없다는 건 그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걸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행안부장하고 법무장관한테 물어봐가지고 수사할 수 있냐 없느냐 이건 물어볼 계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에 보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엄청나게 꼼꼼하게 언론 기사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 이건 왜냐하면 개정안이 물론 보안수사권 폐지의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랄지 어떻게 서로 이첩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그런데 적어도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여권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읽어보고 공포를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 70년간 이어온 사법 시스템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안 자체도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떻게 공포를 했는지 저건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읽어봤다. 김광삼. 앵커는 읽어봤냐? 앵커도 읽어봤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